안녕하세요. 챕터 3 화장품의 분류 두 번째 섹션 화장품 제조에서 화장품 원료의 종류 및 용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저번 시간까지는 기재 원료에 대해서 다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첨가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첨가제는요, 화장품의 화학 반응이나 변질을 막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첨가하는 성분이에요. 대표적인 종류로는요, 보존제가 있는데요. 보존제도 방부제와 금속이온 봉쇄제, 산화방지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책으로 들어가서 이 보존제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면 첨가제의 대표적인 종류인 보존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존제는요, 미생물, 그러니까 세균과 곰팡이균의 증식을 방지하거나 지연시켜 제품의 변폐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화장품을 만들 때 첨가하는 화학물질이에요. 이 보존제는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두세 개의 성분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게 효과가 좋은데요. 그 이유가요, 다양한 균들, 그리고 저항하는 균들, 그리고 그 미생물들, 그런 균들과 미생물의 사멸과 억제하는 효과가 커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두세 개를 섞어서 사용했을 시에는 총 보존제의 사용량도 감소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게 더 효과가 좋다고 해요. 그러면 이 보존제는 아까 제가 세 가지로 또 분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부제와 금속이온 봉쇄제, 그리고 산화방지제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그럼 첫 번째로 방부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화장품에 사용되는 방부제의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방부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지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제 방부 효과가 지속되고 휘발성이 없어야 해요. 날아가 버리면 안 되겠죠. 다 쓸 때까지 방부 효과가 지속이 되어 있어야지 화장품에서 안전성과 안정성을 지켜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원료, 포장 재료와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만약에 천연 화장품 중에 에센셜 오일 같은 것들은 한 방울로도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원료예요. 그런 원료들은 플라스틱으로 된 포장재를 녹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원료, 포장재료와 반응하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화장품의 향, 색, 성분 등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해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피부 또는 점막에 부작용이 없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제를 사용할 때는 저희 식약처에서 고시되어 있는 원료와 그리고 사용 배합 농도를 아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낮은 농도에서도 쉽게 활성화되어야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넓은 온도, 그리고 pH 범위에서 방부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에 효과적이어야 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세 가지 정도도 섞어서 사용하시면 더 효과가 높아진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독성 및 부작용이 없어야 해요. 사람 피부, 그리고 모발에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독성 및 부작용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방부제는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고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부제도 세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합성 방부제, 포름알데하이드 계열, 그리고 그 외에 보존제로 나뉘어지고 있고요. 이 합성 방부제도 지금 7가지의 계열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보시면 이 파라벤유가 있어요. 파라벤유는 13가지의 종류가 사용되고 있어요. 보존제로요. 여기에는 지금 6가지가 나와 있는데 7가지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페닐파라벤이라고 있는데 그 페닐파라벤은 사용 금지 원료예요. 이 파라벤유는요, 가장 대표적인 방부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낮은 농도에서도 세균, 곰팡이 등에 대한 억제 효과가 우수하다고 해요. 이 쓰이는 용도가요, 이게 살균 보존제고요. 착향제로도 쓰인대요. 이 착향제라는 것은 뭐 방향성 화학 물질, 그리고 뭐 정류, 그 다음에 아로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연 추출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향료의 구성물질로서 쓰일 수 있는 게 착향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파라벤유도 향료의 구성물질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알코올류는 이제 값이 싸고 다양한 미생물에 효과적인 방부제예요. 보통 에탄올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화장품에 한 20% 이상이 함유될 경우에는 제품 자체적으로 살균력을 갖는다고 해요. 보통 그 소독용 알코올 같은 거 보면 그 알코올 함량이 70%거든요. 그런 알코올들은 그냥 정말 진짜 소독제로도 사용을 하니까요. 뭐 20% 정도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살균력을 가질 수 있겠죠. 종류를 한번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페녹시에탄올과 벤질알코올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요, 보존제로 사용했을 때 1%의 사용 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벤질알코올을 보시면요,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향료에서 나라에서 정하는 25가지 알레르기 물질이 있거든요. 그 안에 또 벤질알코올이 들어가요. 거기에서는 뭐 0.01%나 0.001%가 초과하게 되면 이 벤질알코올의 명칭을 기재해야 된대요. 이 알코올류는요, 뭐 용제, 착향제, 살균 보존제, 점도 감소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유기산 및 그 염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종류는요, 여기 보시면 뭐 안식향산 나트륨, 솔빈산 및 그 염류 뭐 등등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착향제와 살균 보존제, 부식 방지제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이소티아졸 화합물. 여기 보시면 메틸 클로로 아이소티아졸리논 CMIT와 메틸 아이소티아졸리논 혼합액 MIT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물질은요, CMIT 3 그리고 MIT 1 해서 무조건 혼합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보존제예요. 여기 보시면 0.001%로 희석을 해야 돼요. 아주 작은 농도죠. 그렇기 때문에 0.0015%로 희석하여 이제 씻어내는 화장품의 하나에는 살균 보존제로 사용이 되나 기타 제품류에는 사용이 금지되는 원료예요. 예전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에서 엄청 논란이 있었던 주범들이기도 해요. 이제 다섯 번째, 유레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유레아는 단백질 대사의 최종 생성물로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므로 요소라고도 해요.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피부 연화제, 그리고 외용제로의 보습, 그리고 각질층의 단백질 용해제, 그리고 항균 작용 등을 해요. 이 유레아는요, 호모하고 곰팡이에 대한 활성은 좋지 못하대요. 하지만 세균에 대한 활성은 양호하다고 하니까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점을 말씀드리면요, 접촉성 피부염의 주요 원인 성분이래요. 그리고 분해 시에 포름알데하이드를 방출한대요. 이따 내려가면은 포름알데하이드 계열에서 또다시 나오기도 해요. 종류를 보면 이미다졸리다이닐 유레아, 다이아졸리다이닐 유레아가 있고요. 보존제, 방부제로서 사용이 되고 이제 배합 한도는 0.6%, 0.5%로 제한하고 있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여섯 번째, 트라이클로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트라이클로산은요, 세균과 진균에는 모두 효과적이나 유아에게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래요. 대표적으로 트라이클로산 그리고 트라이클로카반이 있어요. 보시고 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브로노폴이 있는데요. 브로노폴은 이렇게 브롬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걸 얘기하거든요. 브로노폴은 철이나 이제 알루미늄에 노출했을 때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대요. 그런데 또 곰팡이에 대해서는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적인 성분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민유나 아마이드유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되는 보존 방부제 원료로서 배합 한도는 0.1%로 사용된다. 이제 여기까지 보셨고요. 방부제의 두 번째인 포르말데하이드 계열로 넘어갈게요. 이 포르말데하이드는요, 메탄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물에 잘 녹는 특징이 있대요. 이제 이것을 물에 이제 용에 녹여서 수용액 상태의 포르말린이 되면요,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포르말데하이드 계열의 보존제는요, 화장품의 보관기간이나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간에 화장품을 미생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효과가 매우 좋은 성분이래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DMDM 하이단토인이라는 원료가 있어요. 이 원료는 살균 보존제로서 배합 한도를 0.6% 이하를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MDM 하이단토인이 있어요. 이 원료는요, 항균 방부제로서 화장품의 유효기간을 증가시키는 성분이다. 피부 염증과 자극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 배합 한도를 0.2% 이하로 사용해야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이미다졸리다이닐 유레아가 있어요. 세균 번식을 억제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역할로서 배합 한도를 0.5% 이하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이아졸리다이닐 유레아. 천연 방부 성분의 대체물로서 황금 추출물, 자몽씨 추출물 등 항염, 항균, 항산화제의 기능을 하며 배합 한도는 0.006% 이하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커터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커터늄은요, 4급 암모늄염을 포함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4급 암모늄염은 계면활성제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계면활성제 중에서 양이온 계면활성제가 4급 암모늄염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양이온 계면활성제에 들어가 있는 이 암모늄염은요, 피부 또는 모발 등에 사용했을 때 컨디셔닝 효과를 갖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정전기 방지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균과 곰팡이의 발육 저지제로 정전기 방지제, 살균 보존제 등으로 사용되며 배합 한도는 0.2% 이하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이제 방부제의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그 외에는 어떤 보존제들이 있는지 읽어볼게요. 화장품 안전 기준 규정 별표 위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항균 작용이 있는 보존제예요. 이가 알코올인 에틸렌 글라이콜은 가장 간단한 보습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또 습기를 잘 흡수하므로 화장품에 사용한다. 그리고 3가 알코올은 글리세린으로서 95% 이상 함유, 그리고 변성제, 점도 감소제, 착향제, 피부 보호제, 수분제 등으로 사용을 한다고 해요. 세 가지 계열의 방부제를 알아봤고요. 이제 보존제의 두 번째 금속이온 봉쇄제로 들어갈게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함께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테이트산 EDTA라고도 해요. 킬레이트제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킬레이트제는 화장품 제형의 안정성 또는 성상에 악영향을 끼치는 금속성 이온과 결합하여 불활성화를 시킨다. 더 읽어볼게요. 화장품 원료와 친화력이 없는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을 제거할 시 또는 화장품 완제품에 산패에 영향을 미치는 철과 구리 이온을 제거 시에 EDTA 및 그 염이 사용된다. 이 말들은요, 어떤 말이냐면요, 저번에 화장품의 안정성, 그러니까 물과 기름을 섞는데 이제 이 물과 기름이 제형이 분리가 되거나 그리고 산패가 되는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이렇게 금속 이온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금속 이온들을 제거한 물을 쓰는 게 정제수라고 했었고요. 근데 금속 이온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정제수를 쓴다고 해도 화장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금속 이온들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킬레이트제, EDTA, 금속 이온 봉쇄제를 넣어주면 그 이온들을 제거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금속 이온과 결합함으로써 금속이 모발과 두피 및 피부에 침착되는 것을 방지해 준다고 해요. 혹시 여러분들 빨래비누로 두발을 감아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비누로 두발을 감았을 때 그 두발이 완전 딱딱해지거나 완전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서로 붙어가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금속이온이 두발에 침착이 되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런 비누에도 EDTA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은 금속이 침착되는 것을 방지해줘요. 계속 볼게요. E는 결정성 무색 가루로서 화장품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투명도를 유지, 향료, 화합물을 보호하며 산패를 방지함으로써 화장품의 향과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막아 보존 기능을 향상시킨다. 어떻게 사용할지 한번 볼게요. 제형 중에 배합 한도 0.03%에서 0.1% 이하로 사용되며 샘물 연화, 샘물이라는 것은 금속이 많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타민C의 산화 방지, 그리고 금속에 의한 화장품 변질 방지, 중금속 이온의 침전 방지제, 그리고 세정제 등의 용도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금속이온 봉쇄제는 이렇게 읽어보셔도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보존제의 마지막 산화방지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산화방지제도요, 화장품의 산패 방지 및 피부 노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이 된대요.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을 또 총칭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천연산화방지제와 합성산화방지제 두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읽기만 해도 아시는 내용이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천연산화방지제에는 원료와 내용이 있어요. 폴리페놀 계통의 화합물이에요. 이 화합물들은 어떤 게 있느냐면요, 아스코빅산, 비타민C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타민C는요, 콜라겐 형성의 기본 물질이에요. 그래서 조직의 성장과 보수에 필요하며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항산화 작용에 의해 인체 내의 산화형 물질을 환원형으로 돌려 산화를 방지하고 산성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착향제, pH 조정제, 산화 방지제, 멜라닌 생성 억제제, 피부 컨디셔너, 헤어 메이크업 제품 등에 사용이 된다. 비타민C에 관한 내용이에요. 천연 산화 방지제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토코페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생체 활성이 가장 큰 알파 토코페롤은 비타민 E의 대명사로서 식물성 유지에 많으며 동물성 유지에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는다. 비타민 C와 함께 항산화제, 항노화, 산화방지 첨가제, 혈전, 생선 억제 등의 작용을 한다. 종류가 세사미놀이 있고 케르세틴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세사미놀은요, 참깨에서의 세사미놀과 세사민을 화합물로 하는 지용성 리그난 성분은 세사미놀 성분의 전구체이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서 가산화지질 생성을 방지한다.
유해 활성산소를 중화하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케르세틴은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채소와 과일 등에 널리 분포한 황색 색소, 폴라보노이드 계이다. 극성을 가지고 산화 방지력을 장기간 지속시키며 구연산 및 아스코브산 등의 유기산을 병용 시 상승 효과가 크다. 그러니까 산이나 비타민C나 그런 산들과 같이 이용을 하면 상승 효과가 크다고 해요. 산화 방지제 또는 향료로서 배합 한도는 0.005%에서 0.05% 이하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해요. 이거만 보셔도 대충 어떤 내용이신지 아시겠죠? 폴리페놀류들은요, 비타민 A나 C나 E나 셀레늄, 코엔자임 Q10, 카테킨을 포함하며 우리 몸 안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도록 돕는 화합물이다. 즉, 먹어서 좋은 것들은 이제 피부에 발라도 좋다. 그래서 따로 이런 영양제들을 먹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합성산화방지제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합성산화방지제에는 갈산프로필, 피지, 부틸하이드록시톨루엔, BHT, 에리토브산 및 그 염류, 그리고 아스코빌 팔미테이트 및 아스코빌 스테라레이트, 토코페닐 유조체 등이 있다. 여기서 보시면 아스코빌 팔미테이트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는 비타민C의 유도체예요.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지만 쉽게 산화되는 단점이 있어서 이것을 유도체에서 사용하는 물질이에요. 이 비타민C를 유도체화한 아스코빌 팔미테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비타민C의 유도체이고요. 이거 토코페닐 유도체도 비타민 A는 빛에 의해서 불안정한 물질로 변질되기가 쉬워서 토코페닐 유도체로 산화방지제를 사용하기도 해요. 지금까지 첨가제 중에서 보존제, 그 보존제 안에서도 방부제와 금속이온 봉쇄제, 산화방지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화장품을 만들 때 변질을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에요. 생각해 보시면서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